안녕하세요. 세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 부산 스탠보이 촬영경 김대웅입니다. 세차 이야기 187편 세차업의 현실 그리고 최악의 상황. 자, 이 얘기는 제가 6월달을 일단 한 달 지내보고 지금 7월,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됐죠. 이제 장마 기간에는 정말로 세차 관련한 차량 디테일링 업종까지 일단은 거의 뭐 힘들죠.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힘드실 거고, 저 역시도 힘들고 또 뭐 빌렸던 돈을 불편해서 갚아버리려고 또 뭐 8점 몇 프로가 되는 또 론 대출을 해서 갚고 나머지 천을 가지고 이제 힘든 상황을 좀 정리해 보려고 준비를 해놓고 내일 휴가를 떠납니다. 그 예전에 뭐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큰 아들은 우산 장사하고 작은 아들은 고무신 장사하는데 비가 올 때는 큰 아들이 돈 버니까 좋다가도 작은 아들 걱정하고 해가 뜨면 당연한 일기인데도 작은 아들이 신발 많이 파니까 웃다가도 큰아들 걱정하고 제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이제 제가 이 업을 9월이 되면 딱 5년이 되는데 5년이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꾸준하게 맡겨주시는 참 좋으신 고객님들 그리고 이 업을 통해서 한 분씩 한 분씩 알게 되는 좋은 인연들 그분들의 현실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어제 거의 뭐 차 한 대를 가지고 그 밤샘을 하고 또 첫 차 예약 때문에 소파에서 선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결국 이분이 안 오시는구나 하고 이게 보이는 작업장에서 또 누워서 조금 자다가 또 10시 차가 있어서 또 준비를 했다가 이제 밤새서 일한 차 그리고 아침에 10시에 포타 더블캡 유막 제거 발수 코팅 와이퍼 교체 이렇게 해서 이 두 대가 제가 내일 태국을 친동생을 데리고 떠나는데 이제 경비를 보태준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 뭐 날씨만 해도 탐탁지 않은 날씨죠. 호락호락하지 않은 장마 날씨인데 그동안의 장마 기간 때 거의 뭐 문을 닫거나 아예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었죠. 근데 뭐 예전에 장마 기간 동안에 보면 실내 클리닝이 또 어떤 한 사무실에서만 차를 5대 연결해서 맡겨서 조금 가게 운영하는 데만 보탬이 되고 일반 또 뭐 생활하는 데는 모자라니까 또 카드로 쓰고 그게 지금 계속 코로나까지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제 빚이 실질적으로 빌린 것만 소상공인 1,000만 원이 그대로 못 갚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신용보증재단으로 해서 빌렸던 돈 갚았다가 또 다른 데서 또 대출해서 이걸 엎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이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해서 수시로 보는데 얼마 전에도 그 3.7%짜리가 7천만 원까지나 1억까지 이렇게 매출 신고된 어떤 범위 내에서 가능한 금액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틀 지나니까 조기 마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새끼들이 결국은 금액을 한정선을 지어 놓고 신청자가 거기에 선착순이 되면 조기 마감이 되어 버립니다. 현재 39만 명의 자영업자가 수익의 70%를 코로나로 인한 빚을 갚는데 그 돈을 쓰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코로나 때 아예 그냥 거리두기 하고 상관이 없다고 정책을 딱 선을 그어가지고 여행사, PC방 이렇게 이슈화된 어떤 제가 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PC방 하는 한 분은 은행, 삼금융,
지인, 친구 해서 5억을 빌렸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하자마자 금융권에서 압류가 들어와요. 그래서 장사가 안 돼도 폐업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빚이 쌓이고 빚이 쌓이고 빚이 쌓이고 갚을 날이 오고 갚을 날이 왔을 때 못 갚으니까 또 빌리고 또 빌리고. 제가 약간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갔어요. 우선은 지난달에 가계세를 못 맞춰가지고 현금 서비스를 제가 2억을 하면서 거의 4년 동안 안 했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했어요. 그만큼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경기의 순환고리가 막히고 계속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세차비 현실해가지고 올리니까 조금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남기시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 가게 반경 이렇게 해서 뭐 오토바이 타고 한 5분에 한 바퀴만 돌아도 열 몇 군데가 있는데 혼자 하면 버티고 혼자 해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도태된 생활을 하고 노력을 안 해가지고 코로나 3년 동안 실력 향상할 노력을 안 해가지고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할 줄 아는 게 예전에 그거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노력을 해서 발전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특기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직원을 쓰는 데는 말 그대로 뭐 차가 그 가게에 평균적으로 2-3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한 대밖에 없거나 아예 없거나 그렇게 흐른다는 거죠. 이제 동네마다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또 동네마다 뭐 사실은 동네의 수준들이라고 하죠. 저만 해도 친구들이 지금도 그 얘기 하거든요. 왜 내가 이 초량 뒷골목에 개업을 했을까? 친구들 아직도 그런 얘기 해요. 지금이라도 안 늦다. 해운대로 온나. 근데 저는 싫다고 해요. 왜냐하면 돈을 보고 갔을 때 저 혼자 못 지내면 사람을 또 써야 되죠. 또 써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걸 제가 다 감당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일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거기 가서도 없을 때도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일이 바쁠 때 어떻다 하는 거는 제가 알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지는 않겠다라고 지금까지도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 보존을 잘했을 때 좋은 고객님이 계속 띄엄띄엄이든 뭐 계속이든 찾아오는 분위기를 잘 관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지금은 힘이 들었는데 또 힘을 내라고는 못해요. 그런데 다만 어떻게 해서 이걸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누구 덕분으로라기보다는 스스로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없는 돈에 휴가를 가는 이유는 답이 없거든. 있어봤자 뭐 비가 오지만 열어놓으면 뭐 유막 제거라도 들어오지 않겠어요. 뭐 갑자기 뭘 쏘다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에바 클리닝을 뭐 잘한다고 하시니까 뭐 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다른데 다 안 됩니다. 나눠먹기가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지금 일반적으로 지출을 하시는 분들이 허리띠를 많이 졸라맸다. 그래서 아예 없다. 제가 어제 신생아태울 차량 작업을 했는데요. 일단은 다 아파트 거주하시고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두 분이 맞벌이를 하든 한 사람이 하든 생활에 쓰여지는 돈의 한도는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다른 준비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차가 더럽지만 시트를 뜯어내지 않는 걸로 가기도 하고 그건 이제 제가 죽었죠. 사실은 제 양심껏 해주고 더 해주는 거죠. 이런 일이 많아지면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일이 있으면 해야죠. 지금 제가 8박으로 가거든요. 친동생을 데리고. 제가 친동생하고 5살 차이 납니다. 지금 저 또라이 새끼들 정부가 뭐 사람 나이를 1살 뺐다 하는데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1살 빼주고 뭐 일을 더 하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제 나이가 원래 51살인데 그냥 재계약하고 61살까지 해야지라고 생각한 거라. 1살 더 빼주니까 내가 좀 더 뭐 기운을 차리고
10년 할 거, 15년 할까? 이런 계산이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라 정책이란 게 이게 형평성 없이 지금 또라이 새끼 정부 이전의 또라이 정부들이 의외로 이 제자리 정리를 다 못하고 갔기 때문에 뒤에 들어온 또라이 새끼 정부들이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싸움만 하고 있다는 거지. 국민들이야 뭐 이자를 못 갚고 해서 뭐 사금융을 쓰든 뭐 자살을 하든 뭐 더 망해지든 코로나 때문에 3년 힘들었던 장사인데 해필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이제 오염수 방류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냄비 근성입니다. 지금도 중심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안 좋다 하면 같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 나라는 그래도 지금 20년 동안 한 해에 국민의 그 월급 인상 수익이 다 올랐는데 올해만 안 올랐다는 거죠, 지표상. 그런 날도 옵니다. 왜? 나라가 계속 발전하다가 일본처럼 꼬꾸라질 때가 오잖아요. 저 중국 보세요, 저 뗀놈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저거가 뭐 전 세계의 공산품을 다 만들 줄 알았는데 부동산 자빠지고 중국의 젊은 놈들이 뭐 한국에 막 치잖아요. 저것들이 뭐 할 혁명 일으켜서 시진핑에 따라 뭐 할 것처럼. 근데 지금 집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다 백수고. 이거는 이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차릴 때만 해도 제가 기본적으로 뭐 전기 용접도 할 줄 알고 산업기계 정비 자격증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고 기계를 조립하고 분해하고 고치고 용접하고 CO2 용접은 기본하고 산소 절단하고 하니까 좀 험한 곳에 일을 하러 다녀서 일당발이 하면 안 되겠나라는 마음을 먹고 제가 이 차였거든. 그리고 작년에는 저 통영욕지도 앞집에 살던 1살 밑에 고향 동생이 지금 태국의 발전소 정설하는 플랜트 쪽에 일을 가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전기를 모르지만 그래도 전기 피부 까고 전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형 나만 따라가자. 그 1,000만 원 보상해 줄게.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일 친동생 데리고 저녁 비행기 타고 가서 또 파타야 근처에 제가 10번째 가는 좀띠엔 구역에 비치에 가면 그 동생이 아마 주말에 그 거리가 제법 되는데도 아마 한번 제 얼굴 보러 올 거예요. 자기가 부탁한 것도 있고. 지금은 이런 구조가 됐어요.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평범하게 다 먹고 사는 구조가 아니고 완전 이런 구조가 다시 됐거든. 그러니까 중산층이란 말 자체도 필요 없고 다 힘든 거예요. 상위 그룹은 전부 사기꾼이죠. 아니면 진짜 자기가 부지런해 해가지고 진짜 상위에 있는 사람 말고는 힘들다는 거지. 그래, 이게 악순환이 언제 끊어질까라고 개인이 예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 경제 지표를 내고 또, 국제적인 흐름이 영향들을 미치니까 항상 잘 보셔야 되고. 저는 이번에 가서 제가 지금 몸을 다치고 나서 이렇게 그동안에 운동도 못 했는데 새로운 마음을 잡으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거기 가서 8일이면 매일 아침 먹고 이래 하면 저녁에 사 먹든지 해도 수영하고 4년 동안 안 했던 이제 팔굽혀펴기를 시작할 겁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가게에서 해보려고 제가 주먹 쥐고 옛날에 아킬레스 건이고 300개도 해보고 했거든. 근데 진짜 평생을 해오다가 10몇 살 때부터 하던 기본 운동도 안 하고 4년을 안 했어요. 몸이 아파서. 근데 그거부터 해보고 또 좋은 지인이 주신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한 운이 어떤지도 한번 책을 통해서도 보고 또 충전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제 전화기에 들어있던 자료들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한 번 더 보라고 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세차 관리업 하시는 대표님들, 종사자분들, 하여튼 장마 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눈치도 보고
또 전전긍긍 하셔야 될 건데 이런 시간에 그동안에 뭐가 모자랐는지 세차만 해야 해가 될 건지 아니면 뭔가를 하나 더 준비를 해서 무기를 만들 건지 저는 무기를 나름대로 계속 만들었어요. 남들이 할 줄 아는 거 뭐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도 많고 누가 물어요. PPF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저 필요 없고 세차 디테일링 업종이 이게 의외로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쌓아와서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친동생을 데리고 이제 8박의 여행을 태국을 제가 11번째 가거든요. 또 그런 이야기를 태국 여행 이야기를 또 간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업의 현실 정말 힘든데 조금 이런 시간에 뭔가를 또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들 해보시고 그리고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그렇지 못한 현실이 되다 보니까 업종 전환도 힘들고 같은 동종 업종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페어플레이라는 게 없어지고 한 번 더 이제 노력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에 건강 못 챙기신 거 잘들 챙기시고 저도 이번에 가서 제 건강도 체크하고 또 정신적인 건강 또 그렇게 해서 한번 충전을 해오려고 합니다. 자, 다음 영상 업로드는 내일 이제 김해공항에서 가는 것부터 할지 방콕 수완나폼에 도착해서 할지는 일단 짧은 영상이라도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기간 건강히 잘 계시고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고객들이 찾아와서 미소 짓는 나날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